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변화들은 보통 조용히 일어나더라고요.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사건들이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어요. 오늘은 그런 변화들 중에서도 정말 충격적인 4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AI 업계의 대부가 한폭탄 선언부터 테슬라와 우버가 손잡고 벌이는 물류혁명, 그리고 러시아가 제재를 피하려고 벌이는 기상천외한 방법들, 마지막엔 바닷속 미생물 이야기까지.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엔비디아 CEO의 충격적인 예언. 여러분, 엔비디아 CEO 젠슨 황 알고 계시죠? 스스로를 AI의 대부라고 부르는, 지금 AI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미래 AI 분야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요. 젠슨 황이 지금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잖아요. 그런 사람이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인 머스크를 미래의 리더로 지목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뭔가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건 최근에 우버 CEO와 일론 머스크가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버 CEO는 어떻게 했냐면요. 2,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80억 원 상당의 자사 주식을 팔아버렸어요. 왜 팔았을까요? 테슬라 로보택시가 나오면 자기 회사가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미리 현금을 확보한 거예요. 반대로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했냐면요. 5년 만에 개인 최대 규모인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4천억 원어치 테슬라 주식을 직접 샀어요. 자기가 만드는 미래에 거액을 베팅한 거죠. 한 명은 두려워서 도망가고, 한 명은 확신을 가지고 올인하고, 완전 대조적이죠? 젠슨 황이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요. He may well take the lead in the field of AI. 그러니까 그는 AI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AI의 미래는 단순히 더 빠른 칩을 만드는 게 아니라 AI를 실제 물리적 세계, 로봇이나 자율주행 같은 곳에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 테슬라와 우버의 물류혁명. 자, 이번엔 테슬라와 우버 이야기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아는 그런 승용차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대한 트럭 이야기예요. 테슬라가 우버와 손을 잡았는데 우버 프레이트라는 화물 운송 플랫폼이랑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혁신적인 모델이에요. 이름도 길어요. 데디케이티드 EV 플릿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전기 트럭을 사면 수익을 보장해드려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지금까지는 어땠냐면요. 트럭 운전자가 수억 원짜리 트럭을 사면 직접 일감을 찾아다녀야 했어요. 리스크가 엄청 컸죠. 근데 이제는 뭐냐면 테슬라 세미 트럭을 사기만 하면 우버가 수년간의 화물 계약을 보장해주고 구매 보조금도 지원해주고 테슬라 메가차저 네트워크로 최적의 운행 경로까지 설계해줘요. 진짜 트럭만 사면 수익 보장? 이런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2개월 시범 운영 결과가 나왔어요. 한 운전자가 394시간 동안 12,377마일, 우리로 치면 약 2만 킬로미터를 운행했어요. 결과가 어땠냐면요. 디젤 트럭 대비 에너지 비용은 2030% 절약, 유지보수 비용은 최대 40%까지 절약됐어요. 게다가 우버가 물량까지 보장해주니까 이 운전자는 바로 장기 투자를 결정했대요. 이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물류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리는 혁명이에요. 앞으로 물류업계가 어떻게 변할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세 번째 이야기, 러시아의 생존 전략. 자, 이번엔 좀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러시아가 서방 제재를 피하려고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쓰고 있는지 알아봤어요. 첫 번째가 북한과의 거래예요. 근데 이게 정말 불평등한 거래더라고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랑 병력을 얼마나 제공했는지 아세요? 98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5천억 원어치를 제공했어요. 엄청난 규모죠? 그럼 러시아는 북한에게 얼마를 줬을까요? 고작 12억 달러? 우리 돈 1조 6천억 원 정도예요. 식량, 석유 이런 걸로 말이죠. 98억 주고 12억 받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바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의 절박한 처지를 보여주는 거죠. 러시아는 이걸 철저히 이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베트남과의 뒷거래예요. 이건 정말 교묘해요. AP통신에서 단독으로 보도했는데요.
러시아와 베트남이 시베리아에 있는 공동 석유가스 회사 수익금으로 러시아산 무기 구매 대금을 결제한대요. 현금 이체 없이 거래를 완료하는 거예요.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시스템을 완벽하게 우회하는 정말 정교한 방식이죠. 이 두 사례가 뭘 보여주냐면요. 러시아가 제재망을 뚫고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파트너를 찾고 얼마나 창의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번째 이야기, 바다에 보이지 않는 숲 위기. 마지막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예요. 바다 얘기인데요. 여러분, 지구 산소의 20%를 만들어내는 생명체가 뭔지 아세요? 아마존 열대우림? 아니에요. 바로 바닷속에 있는 아주 작은 미생물이에요. 이름이 프로클로로코쿠스예요. 과학자들이 이걸 바다에 보이지 않는 숲이라고 부르는데요. 해양 먹이사슬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정말 중요한 생명체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구온난화로 바다가 따뜻해지면 이 미생물들이 더 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Nature Microbiology 라는 유명한 학술지에 나온 연구가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연구 결과가 어땠냐면요. 해수면 온도가 27.8도를 넘어가면 열대 해양의 프로클로로코쿠스 개체 수가 향후 75년 안에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연구 책임자인 프랑수아 리발레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들은 핵심종입니다. 매우 중요한 종이죠. 핵심종의 풍부함이 감소하면 항상 생태와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먹이 사슬이 변할 것입니다. 이게 왜 무서우냐면요. 이 작은 미생물 하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해양 먹이 사슬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지구 기후와 우리 인류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교수님은 이 연구가 보수적인 시나리오에 기반한 것이고 현실은 이보다 더 나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죠. 마무리. 자, 오늘 4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AI의 미래를 예언하는 거장의 한마디, 물류혁명을 위한 두 거대, 기업의 동맹, 제재를 피하려는 위험한 거래들, 그리고 바닷속 작은 생명체의 위기까지 얼핏 보면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들 같죠? 하지만 다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이런 거대한 흐름들이 우리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변화의 신호를 읽고 해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해요.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그리고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